시간이 필요합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 함께 하시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미중 무역 전쟁에 잘 버티던 미증시가 흔들립니다. 오늘 새벽엔 잠자리가 뒤숭숭했다죠? 네. 미국 시장이 사실은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고요. 이것이 이제 7월 6일 정도에 물밑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될 거다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다.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지수를 많이 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. 이번 주 시작한 어저께 미국 일단 빠졌다가 아래꼬리는 생겼죠. 생겼지만 반등으로 가는 구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. 미국 시장이 어저께 빠진 이유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나 관세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. 또 그런 표현이 시장을 굉장히 자극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. 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투자하는 어떤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25% 룰을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무역 분쟁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실제로 지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유로존이 하나를 묶이는 그런 상황이죠.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전체를 상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나 관세에 대해 보복하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이 지금 그 상황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. 강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무역 분쟁의 시작은 미국부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부메랑이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 부메랑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으로 접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 시장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호재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세제 개혁안, 뭐 감세안,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를 했죠. 그 재료가 다 소진되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에 재료가 없습니다. 오히려 악재가 수두룩한 상태에서 시장이 버티고 있죠.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분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. 이 분산 작업이라는 거 아시죠?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재료가 없이 버티게 되면 물량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을 지난주에 차트상으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차트를 봐야겠죠. 지금 그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아래꼬리가 생겼어요.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후행 스팬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볼 건지 과거 시점을 볼 건지 또 미래 시점을 볼 건지 이게 이제 항상 구분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미국 차트는 현재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과거 차트를 보라고 하는데요. 이 후행 스팬이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셉니다. 그러니까 현재 각도상으로 보면 후행 스팬 연장선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. 그게 한 22,000까지 되는데 이게 진짜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양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그 얘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, 또 유럽과의 무역 분쟁 이것이 단기성 재료가 아닌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일봉을 한번 봤습니다. 이제 주봉에서 이런 모습인데 일봉은 어떨까라고 봤는데 일봉 역시도 후행 스팬이 돌 공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돌면은 다시 빠지는 공간이 나오죠. 적어도 시간적으로 한 열흘 정도의 거래일이 지나야만이 방향성을 선행할 수 있는 그 후행 스팬의 모습이 있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움직여봐야 결국에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 정도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관망 모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락이 멈췄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견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. 두 번째 이슈는요.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. 갑자기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을까요? 모건 스탠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.1 정도 오면은 될 것 같다. 거의 꼭지 같다. JP 모건은 4% 정도가 꼭지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
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얼마 전에 조정을 줬을 때 무역 분쟁하고 두 번째가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 요즘은 무역 분쟁에 국채 수익률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. 근데 뜬금없이 두 개의 투자은행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와 함께 국채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핫 이슈로 다시 등장할 것인가?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이고요. 이 뉴스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국채금리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어차피 올라갈 거야. 뭐 이런 분위기로 해서 불감증을 유발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피곤해질 수 있어. 그러니까 주의를 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중요한 것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것이 결국 시장에 무역 분쟁과 함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. 결국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시장의 핫 이슈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차적으로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 한번 빠졌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은 하반기에 이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. 결국 첫 번째 이슈나 두 번째 이슈로 보았을 때 미국 시장이 상승의 재료가 현재로서는 없다. 물론 무역 분쟁이 극적 타결이 일어나면 그것이 오히려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눌렸던 것이 용수철가처럼 튀듯이 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.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약간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. 세 번째 이슈는요. 환율입니다. 환율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환율이 1120원이 거의 눈앞에 왔어요. 거기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물량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5조 정도 팔았다고 하죠. 근데 그 외국인들의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.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디 부류에 속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하면은 이제 미국계는 롱 포지션을 많이 가져갑니다. 오랫동안 가져가고요. 유럽계는 단기 포지션, 숏 포지션을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3조 5천억 정도를 가지고 들락달락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커서 미국인도 나가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유럽 쪽 투자금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일단 단기성 자금 시장에서 많이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. 환율이 약간 소강 상태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 월봉상으로 지금 내려오는 게 20월선을 맞았어요. 근데 이 20월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리고요. 후행 스팬이 이렇게 뚫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. 보통 이제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흘러서 이 자리를 뚫게 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환율이 거의 다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물론 아직 이거는 확인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. 자,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결국 단기성 자금이 나갔다면 시장을 흔드는 재료는 외국인 자금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. 그렇다면 견조한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깐 보면요. 일단 거래소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.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여전히 상승을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외국인이 완전히 이탈한 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외국인 향방 한번 전망 체크해봤고요. 여기 원달러 환율과 미증시 아주 중요합니다. 중국 증시가 좀 아쉬운 모습이죠.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합니다. 오후까지 성공투자 기원하고요. 저희 내일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